지금은 조국이 그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는데 조국 혁신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방금 전에도 누구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이도 싫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그냥 별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면서 그냥 제3의 누가 나타나서 좀 이렇게 흡수하길 바랬는데 저는 생각이 아마 제 생각이 아마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모든 사람들 생각하고 같을 거예요. 물론 저기 이재명이는 여러 범죄 행위가 있다 그러는데 그 유창훈 저기 영장실질 판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사들이 이재명이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판사가 그 유판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검사들한테 쉽게 말하자면 그 공직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돈 횡령해서 먹지 않고선 이렇게 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깜빵 간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검사들이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오히려 반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검사들이 답변을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이한테 영장 기각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재명이가 뭐 대장동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했을 때 솔직히 이재명이는 뭐 200 몇 번 털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돈 모은 게 하나도 없고 털어도 이렇게 나온 게 없고 이렇게 하는데 뭐 뱀 횡령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깜빵 집어넣을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이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조금 이렇게 남들한테 의심받을 일을 좀 한 거는 사실이고 십조법도 어긴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친구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해놨다 이제 그런 적이죠. 근데 일반 상식적인 국민 공감대로 봤을 때는 그 녀석이 조금 좀 너무했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김건희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윤석열이는 그 사람은 검찰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대가리가 빈 놈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 이렇게 뻥꾸라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검찰문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길면서 갑자기 대통령 됐기 때문에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 돼가지고 세상을 뭐 이렇게 그냥 들이 까고 사람들 뭐 깜빵 집어넣는 그런 일만 하다가 대통령 갑자기 됐게 뭐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잘못 뽑았어요. 그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홍준표 같은 사람을 뽑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서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일반적인 잣대로 검찰의 잣대로 이제 죄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검찰이 해가지고 아전인식격이죠. 그냥 자기 편이면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거나 이게 저기 했다면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게 검찰을 공화국이다 하고 한 것이 그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윤석열 자주 이렇게 올리면서 볼 때 윤석열은 갑진년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뭐 의료 저기 의대생 늘리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국민이 의료 파탄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 자체를 보면 제가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무리수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민들이 여론이 저기 윤석열한테 좀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선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뭐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국민들이 아마 제 생각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생각이 은근히 이건 대통령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보수의 아성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점차 어떤 쪽으로 가냐면은 이렇게 보수에서 반대쪽으로 윤석열 반대로 끼우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 파동 난 거 길게 가면은요, 윤석열이한테 여론상 불리하게 갑니다. 그거는 윤석열이가 꼴통처럼
몰라요. 윤석열이는 올해 갑진년 무리수 자충수를 드는 적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일제는 김건희 그걸 말해가지고 그 물귀신을 자꾸 늘어진다 이렇게 얘기죠. 좀 더 보십시오. 이렇게 이달 말쯤 이렇게 가면은 이제 김건희에 대한 걸 대대적으로 민주당 공세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론조사에 보면은 한동훈이가 아다르시 사건은 아다르시 효과죠. 그냥 남자나 여자나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신한 사람이 나타나지 한동훈이 방법 뜨고 나가가지고 사람들 휘까가지고서 국민의 지지율이 좀 올랐지만 지금에 와서는 제가 보기엔 매스컴 쭉 보고 해서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빠지는 주 원인이 지금 조국혁신당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빨아들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그 어느 쪽이 더 저기였냐? 저는 윤석열은 완전히 저는 집계했어요. 나이 70대 가지고서는 거의 보수 쪽이 많이 끼우는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윤석열 하는 꼬라지나 한동훈의 그 뺀질거리고 깐죽거리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저쪽으로 돌았어요. 이게 보수가 아니라 그냥 싫어도 그래가지고선 솔직히 해서 요번 4월 10일 날 이 상태로 가면은 저 투표 안 할라 그랬었어요. 안 할라 그랬었는데 요즘은 하도 이제 꼬라지가 뭐여가지고선 에이 가가지고선 저 진보 쪽에도 편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비례대표당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당에 이렇게 아주 부정선거를 이렇게 주장하고 그거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민경위가 이제 그 뭐 가가호 무슨 당 이렇게 해서 만들 때 부정선거 이제 뭐 부정선거 척결당 이렇게 만드는데 그쪽 비례당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 표 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정치적인 뭐 소신을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지금 이제 조국이 조국혁신단에 가지고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조국이 또 어디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떤 점쟁이나 무당이나 뭐 이렇게 역술인들이 자꾸 자기 사주 얘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조국이가 뭐 자기는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이제 김건희나 저기 윤석열이는 그 뭐 진건하고 누구 천공 그 두 사람의 그거를 많이 따라서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정치하거나 이런 쪽에는 기웃거리면 안 되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참모로 두면 좋아요. 그냥 뭐냐면 첫 번째 사람 뽑을 때 또 이렇게 뭐냐면 그 사람 운을 딱 봐가지고 무슨 얘기하면은 저한테 이게 물어보죠.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의뢰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에 보자 의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할 때는 지금 때가 아닌데 좀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주고 지금 하셔도 됩니다. 특히 뭐냐면 이렇게 직원들 뽑을 때는 꼭 나한테 사주면 이 사람 어떠냐 꼭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거의 틀림이 없어요. 예, 딴 사람들은 쉽게 보면 그 자기 이권 위주로 해가지고선 얘기하고 자기 이제 그 명예 올라고 그걸 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처럼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학문적으로만 얘기해 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시직고 그냥 자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고 맙니다. 그러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필요한데 정치하는 사람 특히 이런 사람들은 그 역술이나 이런 사람은 두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이병철이는 박재현이라고 부산에 도사를 두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돈이나 이런 쪽에는 그 역술인 두고서 이게 참조하면서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봐요. 이게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조국에 뜨고 있는데 조국 사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국은 그 인터넷에 나온 거는 65년 4월 6일 날 이게 양력이거든요. 올해 60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이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을사, 경진, 경인돼요. 근데 왜 나는 이걸 축시를 정축으로 놨냐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그 대학 교수하고 관료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이 때문에 이거는 시상의 평간부당은 정가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정축해가지고선 그 축시를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축시되면은 그 이제 12운성은 그러면 을사 경진 경인 이렇게 되는데 12운성은 장생양절이 되고 12신사는 지살 천살 겁살이 되고 그 다음에 대운행은 영으로 나가가지고서 지금 60대에 계유 대운이 오는 그 시점에 들어서 있어요.
근데 일반 신사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주의 이제 그 특성이나 이렇게 분석을 하려면은 오행 구성을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화토금수목 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주는 수성이 없어요. 수성이 없거든요. 수성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축시를 놓고 봐도 정축이 돼도 둘 하고 이게 시가 없어요. 근데 사주에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주 오행상의 육신론상에 자기의 없는 신이 대운에서 오면 대발한다 그래요. 이거를 뭐냐 병약법이라고 하거든요. 병이 있는 그 약, 병약법이라고 그래요. 병약법. 그 사주 푸는 거지 병약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 수성이 없는 거는 병이 됩니다. 수성이 없는 이 오행이 없는 거는 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운에서 치료하는 병을 치료하는 약신이 온다 그래요. 그럼 이 사주에는 수성이 약신입니다. 약신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의 있었던 아픈 병을 치료하는 운기가 왔다 해가지고 대발합니다. 대발해요. 가장 그런 경우에 뭐냐면 정세균이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푸틴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없는 오행에서 그거를 보충해주는 오행이 딱 오고 육신이 딱 올 때는 약신이 왔다 그래요. 그냥 팍 뜹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60살부터 올해서부터 60살부터 대운상에 이 조국한테는 약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약이 온 거지. 그 병이 있는 사주에 약이 와가 치료가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팍 뜨는 거죠. 그 효과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진토 사 이렇게 하지만은 이 월주가 경진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얘한테 편인이 되고 요거는 자기 비겁이 돼가지고 일단은 이걸 든든하게 버티는 동반자 쪽으로 이렇게 월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 신강으로 갑니다. 신강합니다. 이렇게 신강은 그런데 요 저기에 그 진토 속에 을계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을계무라고 지장간이 있는데 이 을목이 그대로 연간에 투간돼 가지고 정제격이 됩니다. 정제격이 돼요. 그래가지고 신강은 정제격이 해가지고선 뭐가 되냐면은 재성하고 관성을 부릴 수 있어가지고 요 여섯자 같은 상태로 보면은 이 사화가 이 사주에는 평간이 용신이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정축 시로 놓고 보면은 정축할 때 이제 이것이 시상 평간 기격이 돼가지고선 시상 정관 기격이 돼가지고 정화가 용신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축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직업이나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어떤 저기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련한 이제 교수 어느 쪽이면은 정관 쪽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또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주가 뭐냐면은 이 대운행을 보면 그 사람 저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20살 때 이제 서울법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축해가지고 방방 뛰면 잘 나간 거죠. 그러니까 30대도 잘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40대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하고 지내고 하다가도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을해가지고 신강한 사지에 상관하고 재선을 흐르기 때문에 길을 많이 뿜는 데 가지고 운이 잘 소통해서 이때까지는 잘 나갔어요. 50대 초반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55세 그러니까 한 4, 5년 전부터는 술토 대운이 오면서 진술충되고 뭐 해가지고 까다롭게 와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까칠하게 가가지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4, 5년 동안 그렇게 지냈죠. 술토 대운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술토 대운이니까 지난 4, 5년간은 그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운상에 계수 대운이 오면서 약신이 오면서 많은 기를 소진시키면서 이 운이 잘 소통시키는 겁니다. 운이 그냥 여기서부터 이게 약신이 와가지고 목화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하고 관성이 같이 오는 그런 식의 대운행을 해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오면서 올해는 갑진년이니까 이 친구한테는 그냥 재성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기가 누설되면서 잘 나간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렇게 본래 사주에서 재성이 오면 재물도 오지만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은 돕는 사람이 온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런 식이네요. 그러다가 4월 달에 무진 갑진 이렇게 나가는데 무진월 갑진적이 돼. 그래가지고선 조금 이렇게 그 4월달 되면은 조금 까다스러워져요. 조금 4월 때는 까다스러우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4월 10일 갑진일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을사일 이렇게 4월 10일이 선거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저기 출마한 사람들은 그 4월 11일 일진이 상당히 중요해요. 4월 11일 막 발표 나오기 시작하는 그 4월 11일 그 정오 이렇게 자정 그렇죠. 자정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발표 나올 때 그 시점에 운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을사를 가요. 그러니까는 이 저기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식으로 쭉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관정하고 재성이 같이 와가지고서 이게 뜬다 이렇게 해가지고 4월 10일 날은 적어도 조국이 제가 보기에는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10석 이상 이렇게 차지할 거예요. 많이 차지하면 15까지 차지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재명이한테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한테 이게 혐오감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조국 혁신당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국민이 돌아가는 질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4월 10일날 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할 때 왜 이제 을사적이 하냐면은 그 조국이나 윤석열이도 경금일주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는 저기예요. 신약사주거든요. 윤석열은 신약사주. 이렇게 방방 뜬 것 같아도 되게 약한 사주입니다. 약한 사주고 이게 거만하고 뭐 그런 식의 사주 때문에 을사로면 잡아놓고 친다 그래가지고선 윤석열은 이렇게 관성이 오면 버겁고 힘들어요.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는데 조국은 신강사일 때 을사하면 재관이 같이 이렇게 안 뜹니다. 또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면 이준석이는 기사 일주해가지고 첩사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올해 갑진년 해가지고서 승문이 왔다 그러는데 신약한 사주거든요. 저기도 그 인석도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에 이제 관성으로 오면은 좀 버겁고 힘들어요. 버겁고 힘들고 까딱까딱 관절성 얽힌다 그래요. 이렇게 꼬르륵 가라앉는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이게 사주에서는 오행구성을 해야지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걸 구분해 가지고 운세 파악할 때는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그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조국 사주에 대한 전반적인 건 얘기를 했는데 이 사주가 언제 뜨기 시작하면 2027년도에 정민년 할 때 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년 후년 갈수록 방방 더 뜹니다. 더 떠요. 더 뜹니다. 이 친구가 지금 뭐냐면은 20살 때 서울대학교 법대 저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2027년도 정민년 하면은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법학과 이렇게 입학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운이 2027년도로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운이 잘 받고 가는구나. 이제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65세부터 유금대운의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래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탄력받고 후년에는 승승장구 잘 나가고 2027년에는 자기가 상당히 뜨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028년도 무신부터는 이 친구한테는 되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짜증나는 그래가지고 대권은 좀 힘들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또 저기 하냐면은 그때는 이제 나이가 많이 지나가지고서 힘들기도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 쪽으로 가가지고서는 좀 괜찮게 잘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그런 식의 운기입니다. 근데 대권은 조금 힘들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는 대운행입니다. 이 친구는 또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그 정경심이라고 부인이 이제 깜빵하고 모였는데 여기서 특히 저기였고는 경인 일주는 이게 재간 이득이라 해가지고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부인이 이렇게 되게 이제 정갈하면서도 그 원칙적이고 조금 그 괜찮은 절대 있는 여자가 들어오면서도 자기 이제 경제력이 있는 여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인일주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일단 이게 운성상 절이기 때문에 그 부인한테 좀 꼼짝을 못해요. 근데 특히 뭐냐면 이게
겁살로 비치면은요 부인이 되게 좀 완강하거나 어떤 사고를 친다 그래요. 그러면 경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재물상에는 어떤 일로 해가지고 부인이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서 또 이 친구는 뭐냐면 이렇게 연지가 장생이자 양이면은 이게 연지가 장생이면 어렸을 때는 상당히 똑똑하게 태어납니다. 집안도 괜찮은 집안으로 태어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월지가 양이면은 장남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제 온순해요. 그리고 또 이 정제격이 되게 양심적이고 되게 세밀하고 착하고 그래요. 거기서도 이제 월지가 양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확 이렇게 아주 그냥 남성답게 이렇게 푸시하면서 가는 그런 게 없고 좀 이렇게 좀 얌전합니다. 부드럽고 얌전하게 가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사주는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정제격으로 보면은 되게 양심적이고 세밀하고 이제 순리를 따른다. 이제 그런 식의 해석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황혼기신과 관기가 있어요. 이 황혼은 옛날 임금의 덕을 입는다 이제 그런 뜻이 있거든요. 특히 일제 황기신 있으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누구한테 픽업이 돼가지고선 그 은덕을 받는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관계 이렇게 놓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서는 장생이자 문곡 암록 학당이 있으면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상당히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세 이상부터 이렇게 인목 대운이 왔을 때부터 쭉 떠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선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선 교수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친구가 또 하나 이제 사실상에 좀 안 좋은 게 있냐면은 뭐냐면 이렇게 심수라는 게 있어요. 심수라는 게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만의 똑똑하다 이런 기질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심수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똑똑하고 이제 그 남의 말 잘 안 듣고 막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축시일 경우에는 황혼귀신이 있어가지고 천을귀신이 있어가지고 부하 직원들은 많이 따르고 이렇게 잘 해준다 그런 건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은근히 잘생긴 걸 이렇게 보면 암 놓고 홍란이 있으면은 좀 자들면 잘 생겼다 이렇게 있죠. 그 이 친구는 그러면서 이제 그 정관이 투관되어 있으면 이렇게 사주에 정관이 투관되어 있으면 이렇게 좀 다듬으면 잘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홍란이 있으면은 이렇게 다듬으면 잘 생겼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전반적인 거는 조국 사주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는 지금 60살부터 병이 있는 사주에 약신이 와가지고 대발하는 그런 식의 운이고 이 4월 11일 날 을사 해가지고 신강한 사주에 재관이 같이 와가지고 크게 득세하는 운이 왔다. 제가 봤을 때는 10석 이상 15석까지 차지하는 그런 식의 성과를 낸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대선 때는 자기가 승승장구 나가지만 대선 이후에는 운이 상당히 안 좋게 경쟁이 치열하게 가기 때문에 대선은 좀 힘든 사주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조국 신당이 지금 뜨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선돼서 앞으로 3, 4년 동안에는 잘 나가지만 대권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주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